오늘은 MBTI 이별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하는데 특히나 ESFJ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원인으로 이별을 하게 되는지 이별 원인 탑5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 전에 우선 이 ESFJ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연애를 하는 유형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교적인 외교관 유형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전체 12% 정도를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F제분들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주변에 보면은 이분들은 굉장히 좀 밝고 대화를 되게 잘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되게 잘 챙기고 공감도 되게 잘 해주는 편이에요. 어디서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굉장히 타인을 돕는 걸 좋아하면서도 좀 약간 사회 질서, 법 질서, 뭐 조직의 어떤 규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딱딱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 밥 약속에 되게 진심이어가지고 우리 밥 한 끼 할래요? 이런 말을 겉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로는 거의 안 한다고 하고 진짜 밥 약속 잡자고 하면 바로 잡는 편들이고 그리고 시간 약속, 장소 약속 이런 거 딱딱 바로 돼야 되는 분들이고 그리고 사실은 좀 본인들이 대화를 되게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예를 들어서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내가 팩폭을 날리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 팩폭을 날리고 싶은 마음을 참고 일단은 좀 위로를 많이 해주고 그런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좋아하는 유형? 좀 이상형이 되는 유형들 같은 경우는 좀 다정하고 섬세하고 바르고 정직한 분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좀 본인이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그리고 연애전의 특징으로 넘어가 보자고 하면은 사실은 이 S랑 J가 들어가는 유형들 있죠? 이 유형들 같은 경우가 좀 굉장히 보수적이면서도 결혼으로 안정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결혼을 하는 편이고 만약에 결혼을 할 여건이 당장 안 된다. 옆에 괜찮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좀 바로 동거라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거는 이 MBTI 유형들이 총 16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형들 중에서 가장 연애 유지능력이 높고 가장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하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배우자감으로 정말 딱 좋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ESFJ 유형들과 만약에 이별을 한다면 어떤 원인으로 이별을 할까라는 부분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분들하고 이별을 했었을 때 내가 너무나 후회가 되고 다시 잡고 싶다고 하시면 어떻게 재회를 해야 하는지라는 부분들까지 오늘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런 ESFJ 분들 같은 경우는 5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고 이 5가지 이별 원인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만 재회가 가능할지라는 부분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이별 원인 같은 경우는 관계에 충실할 사람으로 보이지 못하고 신뢰를 저버렸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좀 발전 없이 F제 분이 좀 너무나 답답해할 만큼 계속해서 하소연만 늘어나가지고 지치게 만든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은 F제 분들이 사실 속으로 상처를 진짜 많이 받거든요. 겉으로는 표현을 잘 안 할 수도 있지만 속으로는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아요. 이런 F제 유형 분들의 감정을 배려를 해주지 못한 경우 그리고 네 번째 이별 원인은 약속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을 때라는 부분 마지막으로 5번째 이별 원인은 리액션을 너무나 못하고 F제 분들이 느꼈을 때 굉장히 좀 대화가 재미가 없었을 때 이렇게 총 5가지 이별 원인을 가지고 있을 때 사실은 F제 분들은 너는 나랑 안 맞네 하고 이별을 결심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5가지 이별 원인 중에서 한두 개만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5가지를 다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한두 개만 갖고 있는 분들은 요거 한두 개만 내가 어떻게든 채우면 되는데 사실 내가 5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만큼 노력하실 분량이 되게 많아지는 거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이별 원인을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관계에 충실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즉 내가 바람을 폈다든지 환승이별을 해버렸다든지 근데 다시 잡고 싶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했었을 때 F제분들 같은 경우는 안정된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너랑은 안정된 결혼 생활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믿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확신을 주셔야 돼요. 물론 제가 신뢰를 저버렸는데 어떻게 확신을 주나요? 라고 하시겠지만 그걸 못하면 재회는 안 되는 거예요. F제분들하고는. 이분들은
안정된 결혼이 가장 중요한 건데 확신을 저버린 우리의 관계에 충실하지 못할 사람으로 보인 그런 분과 이분이 만약에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결혼을 안정적인 결혼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이분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결혼이 정말 중요한 가치관인데 그런데 신뢰를 저버리신 거잖아요. 이게 재회라는 게 선생님 그럼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진짜 정답은 있을 때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있을 때 이미 못 해버린 상황에서 재회를 한다는 거는 정답은 사실 이미 비켜갔는데 더 이상 정답이 없지만 이 정답을 내가 어떻게든 억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사실은 재회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신뢰를 저버렸지만 다시 상대가 나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나리오를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신뢰를 어떤 식으로 저버린 건지 그게 그 FJ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온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읽어내서 이 부분에 대한 감정과 사고를 이분이 좀 나를 제외할 만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게끔 건드리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말을 되게 정교하게 하면서 FJ분이 좀 상처받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잘 풀어주고 비록 과거에는 좀 잘못됐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정말 이 사람만한 사람은 없겠다라는 확신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셔야 돼요. 너를 알아도 도움이 되는데 지금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넣어 가지고는 안 되고 나어도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발전 없이 하소연만 하면서 답답하게 하셨다라고 하시면 중요한 부분은 FJ분들 같은 경우는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사실은 좀 매력을 많이 느끼는 편이기 때문에 답답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겉으로 표현을 안 하지만 계속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서 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필요한 거는 일단은 이분들이 그동안 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언을 좀 해줬을 거예요. 근데 아마 내가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말해도 소용이 없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되게 상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실은 너가 조언을 해주는 그 마음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어필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을 내가 또 알고 있어라고 말을 하면은 거절이 아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아 네가 사실은 알고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이 친구가 가지게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설득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그 사람 마음만 알아준다고 하면 이분이 답답하지 않은 걸까요? 사실은 조언 받은 대로 굉장히 잘 바뀌어야겠죠. 이 조언이라는 게 5에 해당하는 조언을 했다고 할게요. 그럼 어떤 분들은 5만큼 조언을 받아들이고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1만큼의 결과를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FJ분이 준 건 5만큼의 조언이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1 정도 바뀌어가지고는 연락도 하시면 안 돼요. 5가 다 바뀐 상태에서 연락하는 게 그나마 안전하고요. 그리고 5 정도의 조언이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6, 7 정도는 바뀐 모습을 보여주시면 굉장히 좀 안정권이고요. 그래서 좀 대단히 많이 바뀐 모습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내가 계속 이렇게 조언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계속 참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고 발전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별 원인 정도는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조금 얘기를 드렸지만 이분들이 겉으로는 내색을 많이 안 하지만 속으로는 되게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느낀 것보다는 이분들이 받은 상처가 훨씬 클 거예요. 그럼 그 상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치유를 해줄 수가 있나요? 상처라는 게 그냥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라고 말을 하면 있던 상처가 사라지는 걸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저 사람이 상처가 되게 많이 누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친 거기 때문에 우선 저 사람 마음을 굉장히 잘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너어체가 굉장히 도움이 되시기는 할 건데 너어로는 사실은 이게 다 치유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좀 치유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보상 부분도 사실 필요하긴 하거든요. 문제는 이별을 하는 입장에서 이별을 결심한 사람 입장에서 보상을 뭘 해주면 좋아할까? 이걸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보상을 받고 싶었으면 차라리 뭘 해줘라고 했겠지, 그쵸? 말로만 위로를 하고 말로만 내가 알아주는 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좀 약해요. 의미가 없을 순 없겠죠.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나을 텐데 아는 거 이상으로 사실은 이 사람이 받았던 피해를 좀 보상을 해주기는 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이 마음이 조금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정말 이분이랑 지금 내가 연애 중이 아니잖아요. 이별을 했다고 하면 정말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내가 그 피해를 어떻게 메꿔줄 건지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되게 기꺼이 받아들일만 해야겠죠. 그런 거 안 해줘도 돼 라는 말이 나올 것 같으면은 이분이 어차피 받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 심리를 굉장히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상담을 할 때는 과제를 드리거든요. 여러분들도 혼자서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런 걸 쭉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보다 보면 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걸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애초에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너는 이렇게 내 감정을 배려를 안 해주는 사람이니까 네가 지금 당장은 좀 미안해서 나한테 이런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연애를 하면 또 이렇게 내 감정을 배려를 네가 못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좀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화법도 바뀌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내가 저 사람의 감정을 배려를 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이별을 한 거라고 하시면 너어체는 좀 강력히 추천을 드릴게요. 좀 배워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약속을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예요. 그래서 FJ 같은 경우가 J가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시간 약속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사람들이고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사람들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거 이따가 말해줄게, 내가 시간 좀 보고 얘기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상처를 받거든요. 차라리 안 된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주면 이분들은 다른 약속 잡으면 돼요. 근데 얘기를 안 해주면 이분들은 결정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가 내 시간이 펑크가 날 수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배려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분들은 여러분이랑 연애를 하는 게 매번 너무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제이랑 잘 맞춰가는 사람이 될 건지 라는 부분들을 좀 대안을 잡아주실 필요가 있고요.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사실 이게 제일 문제인데 리액션을 너무 못하고, 그리고 대화가 재미가 없을 때, 이게 FJ분들 같은 경우가 대화를 진짜 잘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대화를 진짜 잘하려면 중요한 게 상대의 감정과 필요를 내가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듣고 싶을 말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저 사람이 즐거울 수 있도록 내가 계속해서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까다로운 대화 스킬인데 FJ분들은 이게 돼요. 안 되는 분들이라고 했을 때 FJ분들이 내가 이게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차라리 내가 직업적으로 누군가를 재밌게 해줘야 돼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연애 중인데 상대한테 내가 이만큼 맞춰줘야 되고 이만큼 대화를 재밌게 이어가는데 내 노력이 이만큼 들고 너는 노력을 안 한다고 하면은 FJ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만한 대화 스킬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왜 스킬이겠어요. 그쵸? 내가 계속 배우고 익혀야지 스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훈련이 필요해요. 혼자서는 여태까지 내가 해볼 생각을 못했으니까 사실 내가 리액션이나 대화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라,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제대로 배우시는 걸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일단 이 5가지 원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어요. 좀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여러분들 아래 댓글창 쪽에다가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ESFJ분들은 왜 이별을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 각 이별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은 제외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연애회사 대표 상담사로서 다양한 연애와 결혼, 이별, 재회 상황에서의 여러분의 대처력을 한껏 높여드리는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드리려고 해요.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